있잖아요. 그동안 왜 이 분야는 남자들이 하는 분야, 이 분야는 여자들이 하는 분야로 이렇게 경계선이 나뉘어져 있던 그런 분야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겠어요? 간호사 있었고 네일 아트. 근데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비행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의 일이었었죠. 근데 최근에는 여성 조종사가 한 19명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이 들어요. 후보 색깔.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우세요? 제가 비행기에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정유차 쌤은 비행기라기보다는 배 쪽에 관심 많잖아요. 무인도 어떻게 하면 배를 타고 누구랑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네, 얘기가 딴 데로 셀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의 초대 손님의 직업도 원래는 금남의 직업이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남성들이 아주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계시는 남성 헤어 디자이너,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헤어스타일. 특히 계절이 바뀌면 누구나 한 번쯤 이미지 변신을 꿈꾸는데 아무래도 계절이 바뀌면은 원래 조금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봄이니까 아무래도 또 고객님들의 또 헤어스타일을 또 체인지하고 싶은 좀 그런 걸 또 저희가 또 욕구를 시켜주고요. 때는 바야흐로 꽃피는 봄. 당신의 스타일에 화사한 봄 기운을 선물할 이 남자 헤어 디자이너 순철. 이혜영의 복고 단발을 시작으로 정여원, 김남주 등 워너비 스타일 헤어를 맡아온 그는 업계에서 가장 핫한 헤어 디자이너 중 하나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 다이아몬드 단순가죠? 밸류 비싸요, 워너비. 이거를 얼굴에 넣어봤죠, 제가. 사이드 볼륨을 늘리고, 탑 부분의 볼륨을 죽이고, 밑부분을 작게 빼자. 그렇게 해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유행은. 요즘 같은 경우는 내추럴로 많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리를 만지듯 하면서 좀 이기적인 느낌이 있었다면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한 듯 안 하는 듯 내추럴리즘에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끌고 내는데 손대지 않은 듯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스타일. 헤어 디자이너 순철이 만드는 편안하고 트렌디한 스타일은 그 사람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연구에서 시작된다. 어떤 드라마 들어와서 그녀의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격 또 라이프 스타일을 다 따져서 저 정여원 씨 같은 경우에 초안지라는 드라마 찍을 때는 굉장히 부잣딸의 그런 조금은 철이 없고 그래서 머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레드 체리로 화려하면서도 부유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몇 개월 지나면서 바로 드라마의 제왕을 한때 그 이고은이라는 작가의 역할 같은 경우는 순수하고 평범하면서 꾸미지 않는 듯한 그런 작가의 역할이었어요. 헬라 같은 경우에도 톤다운을 시켜서 조금은 다크한 이미지의 헤어 컬러와 파마를 해서 부시한 느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살렸어요. 21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박차고 당시엔 금남의 세계였던 미용계에 발을 들인 참 알 수 없는 이 남자. 남자들이 하지 않는 직업이 과연 무엇일까 해서 여성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과연 뭘까 해서 저는 이제 헤어 쪽을 많이 선택을 했죠. 미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뷰티 세계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 뷰티라는 세계가 진짜 얼마나 크고 말 그대로 큰 시장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뷰티의 핵을 만드는 중심이 되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조곤조곤 상냥한 말투에 마냥 부드러워 보이는 그의 첫인상. 하지만 사실 그의 정체는 독설이 특기인 반전남? 머리 다 올려보세요. 나 안 올리십니다. 나는 다 잘라버려요. 원장님! 어떤 사람이 이 스타일을 해달라고 했을 때 진짜 안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라면 솔직하게 고객님은 이 스타일은 좀 안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도전하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고객에 대한 단점을 고쳐주는 게 저희 위치인 거고 아티스트로서 최소한의 예인 것 같아요.
스타일을 책임지며 헤어라는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섰고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건 전문 헤어 아카데미를 꿈꾸며 그는 누구보다 뜨겁게 오늘을 살고 있다. 너무너무 매력있고 이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고 멋있게 해주는 일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뷰티에 대한 한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17년 동안 그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미용 자체가 뷰티 자체가 진짜로 널리 뻗어질 수 있게 저 역시 아마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뷰티 한류를 꿈꾸는 헤어 디자이너 순철. 그의 야심찬 꿈을 이야기쇼 울림에서 만난다. 네, 우리나라 유행의 중심 서울 청담동에서 수많은 스타들의 헤어를 창조해내고 계신 분입니다. 순철 원장으로 더욱더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이순철 씨,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길게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되세요. 네. 들어오실 때 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데 헤어스타일에만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헤어 디자이너시니까 네. 본인의 헤어는 오늘 어떻게 직접 하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직접 메이크업도 직접 하고요. 어. 헤어도 같이 진행을 했죠. 이 헤어스타일은 지금 하시는 헤어스타일은 어떤 컨셉인가요? 요즘 유행하나요? 이번 2013년도 남자 헤어스타일에서 예. 첫 번째로 유행할 저희 스타일입니다. 정효찬 선생님 헤어스타일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올드해 보이세요. 제가 머리가 사연이 있는 머리입니다. 우선 저는 고객님들 보게 되면 단점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네. 어떤 고객님들 상담을 할 때 우선 좋은 얘기는 마지막에 해서요. 그래서 우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정수리 쪽에 숱이 많이 없으시고 아, 이거 보시자마자.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둥근함과 그리고 각진 얼굴형이 같이 믹스된 얼굴형이에요. 각졌는데 살쪘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에다가 단점이 또 목이 좀 짧으시고 목이 많이 장점 나오기 전에 상처받을 것 같은데. 목이 조금 두꺼운 편이세요. 자, 장점 좀 말씀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장점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귀여운 마스크를 가졌어요. 그리고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런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도 괜찮지만 제가 만약에 아티스트로서 여기서 교수님을 메이크업을 한다면 옆에 옷 뒤에는 조금 깔끔하면서 좀 가볍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숱이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정수리가 좀 약간 비스무리한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빠지게 되면요. 옆에 하고 뒤가 빠지는 거 봤어요? 절대 누구 하나 없어요. 앞에 하고 정수리거든요. 그러면 이 정수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옆에 하고 뒤를 최대한 무게 중심을 가볍게 해서 균등해줘야 되는데 지금 옆에 하고 뒤에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더 비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수님 정수리만 쳐다볼 거예요. 무엇보다도 얼굴이 둥글고 각이 졌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위로 가셔야 돼요. 스타일링을 하실 때도 앞머리가 내려오고 여기가 무거워버리면 얼굴이 더 둥글해 보이거든요. 좀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쟤는 왜 뭘 안 감고 나?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순철 원장님은 이 이발소 세대 아니십니까? 이발소. 그렇죠. 예. 저는 원래 집이 저도 경상도거든요. 경상도. 예, 경남 거제도입니다. 예, 거제도고 제 2의 고향이 제가 경북 구미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구미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미 전자공고를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제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일명 그 전체 기숙사에 있는 그 일발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20살까지는 미용실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단지 그냥 이발소에서만 일명 우리 바리깡 알죠? 예. 바리깡이라 그
스포츠 머리, 그 머리만 했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냥 이런 데서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할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프로 이제 셀프로. 아시죠? 이렇게 해준다면 이렇게 비누로 이렇게 감고 샴푸가 아닌 비누로. 다들 되게 오래되셨나요? 오래됐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네요. 어쨌든 그런 이발소 세대가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 있다. 상당히 궁금한 점도 많은데요. 예, 과연 어떻게 그렇던 많은 변화를 또 이렇게 왔는지 먼저 우리 이순철 원장의 그 프로필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죠. 1976년생이십니다. 1976년생. 올해가 38이신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경남 거제 출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걸 봐서는 분명히 갱남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17살에 구미의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자공고 말씀하셨고요. 20살에 공채로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그만둡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이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는데, 부모님이 몸져 누우신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우리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21살에 서울에서 미용을 배우기 시작하셨고, 청소와 차 심부름으로 미용 일을 시작합니다. 이쪽 업계는 이게 기본인가 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27살에 정식 헤어 디자이너가 되시고요. 28살 때 이혜영의 복고 단발머리를 히트시킵니다. 기억하십니까? 복고 단발. 대박이었었습니다. 30살에 유명 미용실 헤어 실장이 되시고요. 31살에 대학에 입학하십니다. 미용예술학과. 이 보통 미용 헤어 디자이너 이런 게 되기 위해서 미용 그 헤어학과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미 되셨는데 뒤에 미용 미술학과를 가시네요. 32살에 독립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 편입을 합니다. 네. 경영학과, 경영학과에 편입을 하시고 37살에 예술대학교 교수가 되십니다. 38살 현재 수십 명의 연예인 헤어를 맡고 있는 국내 최고 인기 헤어 디자이너이시고요. 그리고 대학원생까지. 네, 여기까지가 이순철 원장의 프로필이었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나 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 근데 그러한 걸 했는데 전자 공부를 나와서 미용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전자 이제 공부해서 전자통신과를 이제 했고요. 말 그대로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성격인지라 자격증도 많이 땄거든요.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땄고 말 그대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이렇게 먼저 네.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공채 시험을 봤죠. 그래서 공채에서 그 당시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대 1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공고생들이 다 모여서 이제 공채 시험을 봤는데 그때 이제 당당히 합격을 했죠. 합격을 이제 해서 이제 1지망을 제가 이제 전자나 반도체 쪽으로 지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생뚱맞게 제가 삼성 중공업으로 배치가 됐어요. 발령이 그쪽으로 네, 가신 거고. 제가 거제도다 보니까 거제도에 그게 집 위주로 많이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날벼락이 너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공업을 배치를 받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프로그램을 짜고 말 그대로 전자통신에 관한 그런 분야를 공부했는데 거기서 이제 연수 기간 동안 제가 경험하지 못한 용접이라든지 절단, 뭐 배에 대한 조선에 관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용접을 하면서 절단을 하면서 용접을 하면서도 진짜 이거는 다른 친구 같은 뭐 기계과 뭐 용접과에서 다 오다 보니까 너무 잘해요. 한 번도 못한 거를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연수를 해가지고 자대가 아니고 예, 근데 나오네요. 그 회사 배치를 받죠. 배치를 받으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절단을 이제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구나. 진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채 150명 중에서 첫 번째로 그만뒀거든요. 얼마 만에요? 100일 만에 그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아니, 그래도 월급이 꽤 나오는 회사지 않습니까? 월급은 굉장하죠. 월급 굉장히 많고 복지부터 예. 지금 우리 지금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장이다부터 지금 굉장히 잘 됐지만 지금 반전됐죠? 아무튼 그래도 선뜻 생각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S중공업. 예? 그 당시에도 취업난은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100일 만에 그만둔다. 이거는 보통의 어떤 그 강단으로는 실천할 수가 없는 건.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었고. 예. 부모님 몸도 누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때 부모님 반대도 굉장히 심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동기들도 많이 좀 섭섭해하고 했지만 저는 그때 제 주관이 굉장히 쫄깃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닌 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했던 부모님, 몸져 네. 누우셨던 부모님,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방송을 타거나 뭐 매스컴을 나오거나 무엇보다도 용돈을 많이 주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 어머니도 있으시지만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수프가 아닌 현금. 들으면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만병통치약이죠. 월급 날 때 되면 문자 오시잖아요. 최고의 디자이너 이순철 씨의 어머니는 뽀글머리 하고 계실까? 아니면 아들이 직접 멋지게 궁금하네. 스타일해 예. 드렸을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하는 거 별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요, 진짜. 그럼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 머리를 3, 40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 왜 청담동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강한 걸 싫어하고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좀 이렇게 파마한 게 티가 나도 안 되고. 근데 그 시골 어머니들 아시죠? 왜 티가 나요. 빠글빠글빠글 계속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명절 때 어머니를 해줬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나는 이제 좀 이제 굵고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머리가 이제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금방 풀어진다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이제 명절 때 다시 이제 빠글빠글 해주자 이제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어머니들 아시죠? 왜 보자기 쓰시는 거 네. 이렇게 타월 해가지고 그렇지. 보자기 솔직히 이렇게 서울에 있는 데서는 솔직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보자기를 쓰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전기캡을 들고 갔었어요. 가져가서 엄마 이거 한 20분 정도 하고 한 10분 뒤에 중 하면 돼. 보통 이렇게 펌하고 이러시거든요. 아니라고. 그 뭐지? 3, 4시간은 이 보자기를 싸고 돌아다니고 햇빛도 좀 받고 아무튼 이렇게 다 하고 다니면서 이게 한숨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중화를 하면 된대요. 그렇게 해야지 파마가 오래 간대요, 오래.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털어주다가 그러면은 엄마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용돈 드릴 테니까 엄마 다니는 샵에서 하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다니는 샵도 가봤어요. 네. 동네에서 읍내로 이제 가서 이제 하는데 15,000원 하더라고요, 퍼머가. 싸다. 네, 15,000원, 2만 원 동네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와, 저희가 제일 작은 로트가 있어요, 네. 파마하는 거. 저희는 많은 게 솔직히 많이 힘들거든요. 짧은 머리 많은 게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고객님도 많이 없으시고,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많은 게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어머니들, 기술분이 진짜, 와, 진짜 이게 비결이 뭐냐.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 예. 이러더라고. 이 원장, 어머니 손님들 하루에 몇십 번 받아봐봐. 하면 자동으로 손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원래 전공하셨던 분야도 있는데 갑자기 미용 분야를 전혀 생소한 분야를 또 선택을 하셨어요. 절단하시다가 갑자기 미용. 저도 지금도 생각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가 미용을 하게 됐다는 저도 놀라워요. 왜냐하면 경상도 분들이지만 저도 경상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남자분들 그죠? 남자가 무슨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여자를 상대하고 여자를 맞춰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만 저도 그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남자가 여자 비유 맞춰가면서 머리 만져주고 무슨 짓이냐. 남자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잘라야 된다. 이 자체가 굉장히 했는데 한날은 친구를 따라가서 그때 제가 경기도 광명에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한창 그 하이라이트가 유행을 했었어요.
브릿지라 그러죠. 아. 예, 브릿지를 이제 이용했는데, 이제 친구를 따라 이제 미용실이라는 데를 처음 갖고 있었는데, 브릿지를 넣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머리 색깔이 빠지고 막 이게 너무 신기하고, 참고로 지금 생각한 그 미용사분이 약을 좀 많이 탄 것 같아요. 그게 보통 한 가닥에 그때 5,000원이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너 가닥 했는데, 제가 서비스로 더 많이 해드린다면서 오늘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을 많이 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아서 남아서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신기하다,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이 직업이. 예,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을 했죠. 내가 이걸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남는 약이 인생을 바꿨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왜냐면 제가 지금 38이면 18년 전이었을 때는 남자 미용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굳이 여자가 할 필요는 없잖아. 남자가 한번 해보면 하다. 요리사도 남자 요리사가 굉장히 많고 하는데 미용사는 왜 남자들이 많이 없지? 그래서 저는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바로 학원에 가서 바로 다녔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쉽네요. 보통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쉽게 성공할 수 있거나 뭐 이런데 남자가 안 하는 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찾아내니까 지금 그리고 뭐가 그 선택이 옳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남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성의 지갑을 열어야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굉장히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성의 지갑을 열어라. 네.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네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군요. 예. 잘못하면 범죄인데, 이거. 예. 어쨌든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 헤어 디자이너라는 소개만 들었지 얼마나 또 유명한 분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스타 연예인 누구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 최고의 패셔니스타죠. 저기 김남주 씨, 그리고 정여원 씨, 그리고 뭐 너무 많아요. 장혁 씨, 지성 씨. 요즘 뭐 여성들 많으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좋은 이제 그 건축가 결혼의 이재훈 씨, 그리고 뭐 엄태웅 씨, 그리고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00~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소녀시대랑 그다음에 뭐 브라운 아이드 걸스 그런 가수도 많이 오고요. 각 분야별로 많이 와요. 아나운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혼자가 아닌 이제 전체 직원들이 같이 이제 합쳐서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벽 뭐 4시간, 5시간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드라마가 들어가면 이제 똑같이 스태프들도 같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첫 스타트를 많이 뛰어요. 그래서 5시에 준비를 하게 되면 저희는 3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씻고 정리정돈하고 미리 가서 스탠바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또 많이 하죠. 그래도 이 원장님이 직접 뭐 스탠바이 하는 과정까지 다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 직접 다 하는데요. 이렇게 다 앉아서 뭐 이렇게 포 이렇게 쓰고 있고 다 준비되면은 나와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밑에 이제 친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그래도 새벽에 다 나오죠. 연예인들 이렇게 상대하면 돈도 많이 버시겠네요. 저는 연예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를 월급을 주는 분은 고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고객님들한테 더 감사하게 생각하죠. 보통 왜 이렇게 막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한 몇 배 됩니까, 지금? 네. 지금 하시는 일로 한 몇 배 정도 받으시나요? 몇 배 될 것 같아요? 30만 원, 300만 원, 한 20, 30배는 너무 적게 제가 얘기했는데. 100배쯤 돼야 되지 100배? 않나요? 네, 100배. 글쎄요. 보통 각 지역에마다 다 스타 디자이너가 있게 마련이죠, 그죠? 미용실에 가도 어떤 분은 손님이 많은가 하면 어떤 분은 손님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이제 스타 디자이너들의 월급을 보게 되면, 대통령님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의 그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이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때문에 아니, 저는 세무 굉장히 성실하게 예. 왜 납부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당황하시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얼굴에서 부피가 막 갑자기.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최고의 위치에 그냥 오르신 게 아니잖아요. 스텝의 험난한 과정도 네. 거치셨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통 이제 미용을 하게 된다면 5년에서 6년 정도는 스텝 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스텝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많이 좀 지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뒤에서 서브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선배가 말고 있으면 심한 말도 많이 상처받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야 저리 치워. 야 나가 있어. 야 됐어. 뭐 그런 얘기부터 자존심 상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야 그러니까 야가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선후배간이 굉장히 군대보다 더 치열해요. 네. 이건 군대에서의 치열함이 거의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여자분들의 체계가 더 무서워요. 미용이. 예. 그래서 그런 상처받는 말은 기본이며 그리고 욕이며 그런 비난이며 많이 듣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없죠. 그런 걸 어떻게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확 뛰쳐나갈 수도 있고. 그 남자 직원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예. 일주일도 못 버티고 다 그만두는 거예요. 아, 거기에 다들 지쳐가지고 진짜로 다 포기하고 나가는데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누가 이기냐 해보자. 그래 너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너무 또 역으로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매 순간순간 그러신 것 같아요. 남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순간에 뭔가 강단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의 이순철을 있게 만든 힘인가요, 그러면? 네,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인가요? 네. 뭐든지 실패를 해보고 좀 쓰디스 말소 다 해야지 이게 좀 더 자극이 돼서 오히려 그게 더 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면서 한 게 좋은 것 같고 저의 최종 목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빌딩에 진짜 뷰티에 관한 모든 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피부 관리실 따로 있고 피부과 따로 있고 미용실 따로 있고 다 따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 그대로 63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으면 그 63빌딩 전체가 전부 다 뷰티에 관한 모든 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최종 꿈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패션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각자 다 틀리네, 그죠? 네, 저는 오늘 저의 포인트는 운동화에 좋습니다. 이걸 어디서 샀냐면요, 어제 대구 동승로에서 샀습니다. 진짜로 샀습니다. 어제 40% DC하는 거. 득템이라 그러죠. 어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거 완전 29,000원에 나온 거예요. 원래 52,000원인데. 야, 이거 득템이다. 그래서 한정수량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ABC 마트에서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조이사해서 오늘 이 옷에 제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헤어 디자이너, 헤어 아티스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사라는 얘기를 많이 썼지만은 요즘 들어서는 이제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티스트라는 거는,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보여야 되는 눈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머리만 잘하면 된다, 아티스트는. 근데 지금은 머리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뷰티 디렉터. 저는 아티스트를 더 나아가서 뷰티 디렉터라는 얘기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메이크업, 패션 스타일, 말 그대로 액세서리부터 마지막이 패션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명품을 해도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여성분들 나가기 싫죠? 막 다시 머리를 만지고 쥐어뜯고
물 뿌리고 뭐 난리 납니다. 그죠? 네, 그 정도로 헤어스타일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 헤어 아티스트가 저는 되기 위해서 제 경험을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성실함은 곧 성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많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 성실하는 단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항상 하지만 최선을 다했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최선, 그 최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저는 그 최선에 대해서 플러스 부지런함을 넣고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부터 그리고 출근을 준비해서 밤 10시, 11시에 퇴근을 하곤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신체적, 육체적인 고통을 굉장히 많이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자체가 쌓이고 쌓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부지런함 속에서 오기 때문에 진짜로 그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일에 대해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과연 비전이 있는 걸까? 그거 생각해서 저는 과감하게 없애버리라는 거죠. 자기 일에 대해서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마다 여러분들 다 하는 분야가 틀리겠지만 그 분야가 어쨌든 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꼭 성공은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고객을 접대하는 서비스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를 상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아티스트를 하려면 본인의 기본적인 보수적인 성격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을 이쁘게 해줄 수 있고 말 그대로 100% 만족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자신을 좀 버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거를 가졌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고객님을 절대로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아티스트 자체가 매출을 위해서 하지 않은 시술을 많이 권한다든지 고객님들을 다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로 진심으로 대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돈으로서 상대를 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오게 되면 불필요한 거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학생 같은 고객분이 저한테 오게 되면 저는 집에 가라고 합니다. 왜냐? 보시게 되면 머릿결이 말 그대로 빗자루가 머릿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머릿결이 너무너무 많이 상해서 아예 지금 손 자체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솔직히 다른 거 시술을 어떻게 해서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돌려보냅니다. 아니면 아예 쇼커트를 잘라버리든지 얘기를 하죠. 고객님은 머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트리트먼트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한테 맡기시든지 아니면 되돌아가시든지. 고객님은 보통 진심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쇼커트를 제가 하자고 하면 하실 겁니까? 이거 아니요. 자른 거예요, 이거. 언제 잘랐어요? 3주 전쯤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좋아하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어떻게 마음에 들어 하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머릿결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남자분들 있지만 이렇게 머릿결이 안 좋은 분들 좋으십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이 머리가 무조건 길면
이쁠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다 그렇거든요. 저한테 만약 지금 제가 딱 둘러보는데 지금 머릿결이 좋은 사람들은 한 10%밖에 없습니다. 거의 90%가 다 상했어요. 어머니도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머리. 얼굴톤에 맞지 않는 헤어 컬러.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얘기해 줄까요? 우리 어머니들 흰머리가 많잖아요, 그죠? 많아서 보통 염색을 하게 되면 어떤 색깔로 하죠? 까만색으로 하죠, 그죠? 근데 우리 동양인들의 피부톤이 어떻습니까? 노랗거나 아니면 약간 까맣거나 하얀 피부는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 5분이 그대로 앉아 계셨는데 자, 시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분의 헤어 컬러가 전부 다 올 블랙이에요. 우리 어머니 염색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우리 옆에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저는 한 3주, 한 달. 한 달. 원래 좀 까맣게 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이런 얼굴이 노랗거나 까만 동양인들한테는 검은색 절대 안 어울립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인 머리 자체가 까맣다면 염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어머니 흰머리 염색하실 때는 다크 브라운이라든지 초콜릿 색깔 그런 계열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발처럼 안 보입니다. 자칫 까맣게 염색하게 되면 가발 쓴 것처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당장 다음부터는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머니? 네. 자, 여러분들, 이 전문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염색을 해주면서도 아셔야 되는 게 피부 톤에 따라서 염색이 진행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하얗다. 피부가 진짜 하얀 사람들은 어떤 색깔이 어울리겠습니까? 어떤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요? 피부가 진짜 배우 같은 이 흰 피부는 어떤 색깔을 하면 더 플러스 되느냐면 블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이렇게 까맣게 하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하얀 피부는 동양인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조금 붉다. 붉은 사람 손만 들어볼까요? 내 얼굴 톤이 약간 좀 붉은 것 같다. 여기 계시네. 아시면서도 안 드는 분 두 분. 우리 여기 방청객 두 분은 얼굴이 굉장히 빨간 편이죠, 그죠? 붉은 톤인데 자신의 머리 컬러입니까? 네. 제 머리. 옆에 분은 또 어둡게 하셨죠? 까맣게 하셨죠? 그죠? 자, 얼굴이 붉은 사람들은 이 붉은 톤의 스킨톤을 중화하기 위해서 카키라든지 애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잿빛 브라운이라든지 아니면 골드 브라운 그런 얼굴을 톤을 중화시킬 수 있는 컬러를 하시면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얼굴이 검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다들 검은 사람들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학생도 좀 약간 어두운 편이고 어두운 편이시고. 자, 얼굴이 까마신 분들은 어떻게 염색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약간 어떻게 밝게? 아닙니다. 자, 얼굴이 까마신 분들은 자신의 얼굴 톤보다 2톤에서 3톤을 밝게 해주시면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오렌지 브라운을 선택하시게 되면 훨씬 더 얼굴이 더 화사해 보입니다. 얼굴 톤이 어두운 분들이 까만색을 하게 되거나 다크 브라운을 하게 되면 완전 얼굴이랑 머리랑 따로 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굴이 노라신 분들, 우리 동양인들의 60, 70%를 차지하는 얼굴이 노란 분들, 황색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단스. 찡 단스?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얼굴이 노랗을 때는 어떻게 연보게 되겠어?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얼굴이 노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 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파해 보이거나 혈색이 없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붉은 계열이라든지 레드 계열, 그리고 보라 계열. 또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혈색도 있어 보이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아티스트는 이제 예전의 아티스트와 틀리게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할 줄 알고 다양하게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전문가의 그 전문에서 최고가 되려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눈을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제가 이제 아티스트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해 준 얼굴이 기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다 보입니다. 긴데 손 안 드는 사람도 많고요. 아, 여기 우리 학생 좀 많이 기세요, 그죠? 그죠? 이마 한번 오픈해 볼까요? 네, 바로 내리세요. 네. 저 방청객분들은 앞머리 백 연출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얼굴 긴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앞머리를 잘라서 너무 잘 하셨지만, 자, 두 번째 단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자, 단점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얼굴이 기신 분 같은 경우에 제일 어중간한 기장이 목선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긴 단발머리에 생머리는 얼굴 길이를 더 길게 합니다. 저 기장에서 턱선 정도로 기장을 자르고 웨이브를 하게 되면 이 긴 머리가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나 얼굴 굉장히 긴 얼굴형이야. 턱도 좀 길고 목도 좀 길어. 그게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는 얼굴 둥근 사람. 왜 옆에 손 안 드세요? 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방청객분은 얼굴이 둥근 거 알고 계시죠? 이 긴 생머리, 그죠? 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올해 얼마나 됐어요? 10년? 수십 년 됐다고요? 이 한 가지 스타일. 오늘 메이크오버 당첨하겠습니다, 이분. 괜찮나요? 제가 이따가 스타일 변신하시는 코너가 있는데 그때 모델을 할게요. 상담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 헤어스타일에서 조금만 스타일만 바꾸게 되면 훨씬 10년 더 어려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하게 아티스트가 포기할 땐 포기를 해야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그게 딱 있다면 사람들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다는 건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걸 끝까지 내가 이 손님을 잘라야겠다. 그렇게 되면 포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는 사람의 성향도 굉장히 잘 보고 판단을 하고 가끔하게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관점에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얼굴이 각진 사람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어머니 아까 보면서도 참 많이 각졌다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오늘 최고의 패셔니스타라고 웃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박수를 한번. 네. 네, 일어서 주시죠. 그럴까요? 무대를 한번 올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코디를 너무 잘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봄에 맞게 오렌지 컬러라든지 이런 그라데이션을 너무 잘했고, 무엇보다도 저는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점수를 100점 주고 싶은 게 고맙습니다. 얼굴이 아까 말 그대로 각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 각진 얼굴에서 단발을 하거나 좀 더 길게 되면 얼굴이 더 각져 보이는데 이 커트 머리를 인해서 이 각진 머리를 굉장히 세련되면서 더 동양적인 이미지를 살려줬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어스타일 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끊어요. 아, 근데, 그러시구나.
한 보름 됐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 헤어스타일 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이게 제가 한 5년 됐죠? 주위 반응은 어떨까요? 근데 저는 남 반응을 별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기분 제가 맞으니까 그냥. 그죠? 네네. 아, 굉장히 멋스럽고요. 진짜로 유행하는 언밸런스한 쇼커트를 연출 잘 하셨고, 흰머리가 좀, 네, 여기 온다고 네. 염색을 했는데 왜 좀 덜 되었나고. 아무튼 박수 한번 보여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굉장히 유행에 맞게 잘해주셔서, 굉장히 제가 존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에 있어서 자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본인이 가꾸고 관리를 하고 해야지 남도 이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꾸미지 못하고 패션에 대한 감각이 없게 되면 그 사람 자체 남들한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 그대로 유행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 그대로 시대에 절대 뒤치지 마시고요. 이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죠. 내가 이 한 가지 스타일만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헤어스타일이든 어떤 것에 도전하라는 거죠. 그게 결과에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은 내가 봤을 때는 포기자는 실망 안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에 있어서 저는 꿈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시체와 같다. 살아있기에 꿈이 있는 거고요. 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꿈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목숨을 걸고 한다면 저는 그 성공이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여기 나왔고요. 자, 두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틀리게 됩니다. 자, 머리가 참고로 굉장히 역세네. 옆에서 어떤 헤어스타일 되게 궁금하시죠? 스타일링만 해도 연출이 되거든요. 살려주셔야지 스프레이 뿌려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네,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헤어스타일로 이 이미지가 귀여움을 더 살려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염색으로 인해서 상한 머리 거의 50cm를 가지고 계시고요. 귀엽고 큐티하고 사랑스러운 이목구비를 가졌죠. 확 자를 겁니다. 확 자를 겁니다. 자, 고개 드세요. 남자분들은 긴 머리가 나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살랑살랑거림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철렁철렁이죠. 자, 나머지 머리도 혹시 선물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이거? 네? 재활용도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가감 버려야 돼.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말주에 대한 식도 되게 되고 긴 게 난 것 같기도 하고 되시죠? 자, 여기에 3분의 1 지점에서 이 머리는 기르셔야 됩니다. 포인트 앞부분 그러면서 자, 오른쪽은 왼쪽으로 자, 상태에서 자, 다시 우측 오게 되면 완전 이미지가 틀려졌죠. 비포랑 애프터가 지금 발라도 별 티가 안 나죠. 바르세요. 그냥 가볍게 정리를 하는 거죠. 박수 한번 여러분들. 저는 직원분들이 제가 지금 한 300명 정도의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을 거느리면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말보다 행동을 먼저 실천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누구나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를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자기가 맺은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천에 옮기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될지언정, 잘 안 될지라도 한 번은 무조건 조금은 단순하게 무식하게 밀고 나가서 행동을 옮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이 좋고 어떤 일이 나쁘고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나한테 과연 어떤 게 잘 맞는지 적성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겪어낸 다음 그 부분에서 조시를 해서 나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 분야에서만 타고 가야겠다. 저 역시도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레스토랑에서 그 주방에서 설거지도 해봤고 그리고 전단지도 뿌려봤고요.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저한테 잘 맞는 거는 이 미용이라는 단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을 옮기라는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수님께서 과제를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각자에 대해서 장점을 적어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A4 용지를 꺼내면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나에 대한 장점 한 5가지밖에 없었나요? 뭐 좀 나름대로 성실한 거 하고 뭐 말 그대로 좀 부지런하고 뭐 했지만 단점을 적으라 했을 때 거의 한 20-30가지 된 것 같아요. 단점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적으면서도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 나는 너무 대인기피증이 있어. 왜냐면은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낯을 좀 많이 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아. 키도 작아. 한편으로 저는 키 커지는 수술도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굉장히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단점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작은 키가 저는 오히려 더 장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 큰 디자이너들도 많지만 이 키가 작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혐오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왜냐면은 키가 180 된 그런 헤어 디자이너가 이 머리를 만지면은 좀 이렇게 좀 느끼하다는 그게 여성분들이 느끼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키가 작고 이렇게 아담하기 때문에 좀 더 그게 더 편안해지고 좀 더 털털해지고 좀 그런 촌스럽다는 그런 부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투리. 제가 이 사투리가 단점도 됐지만 또 이게 장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담동 살롱을 근무하면서 이 이름이라는 이순철 이름도 원장님께서 너무 된장 냄새가 난다. 이 청담동에서 하는데 이 순자가 약간 이게 들어가니까 약간 된장 냄새가 나지 않냐. 그래서 이 순자를 빼고 민자를 넣는 게 어떠니? 그래서 이민철이라는 이름을
써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민철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디자인을 달고 1년 정도를. 그런데 이 이민철이라는 사람은 키도 좀 커야 되고 좀 호려해야 되고 좀 약간 좀 꼬미남처럼 생겨야 되고 좀 뭔가 좀 그런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저는 조금 촌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구수한 부분도 있고 좀 아담하고 막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순철이가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냥. 손님들한테도 어떻게 나냐니까 순위가 났대요. 그래서 딱 1년을 해보고 다시 이름을 바꿨거든요. 제 이름으로. 제 이름을 다시 쓰니까 고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참 그게 희한하게도 이름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 사투리 부분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이렇게 원래 표준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객님 뭐 하실 건데요? 이렇게 좀 우리 경상도는 저는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편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이 사투리적인 부분에서 제가 고치려고 하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조금은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투리 부분에서도 저는 이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는 게 단점은 여러분들 평생 가요. 평생 좋은 이미지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고칠 필요는 없지만 이 단점은 이 부분을 고쳐야지 여러분들이 성공에 있어서 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을 적어서 너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고쳐봐야지. 내가 옷을 좀 잘 못 입는 것 같아. 딴 데 사람들보다. 그러면 좀 다음에는 옷을 좀 바꿔볼까? 하나 신발부터 먼저 바꿔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을 작성하라는 거죠.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고요. 그리고 계획은 많을수록 좋지만 그거를 어떻게 세분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큰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는 많이 세우되 그 대신 세부적으로 하라는 거죠. 체계적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씩. 예를 들어서 저는 제 목표가 있었던 게 어떤 부분에서 자극을 받았냐면 저희는 이제 연예인과 같이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유럽부터 아프리카, 몰디브 모든 세계를 다 같이 동행을 하면서 아티스트를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이 아티스트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저희는 멘붕으로 가고 다 지원을 해줘요. 다 공짜로 간다는 거죠.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페이를 받아요. 현장에서 또 출장 페이가 또 있기 때문에 또 돈을 받는 직업이에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맛있는 거 먹고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돈을 벌고. 자, 그러면서 그 나머지는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영어를 못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영어는 우리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듣는 걸 대충 그래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아요. 근데 스피크 이 말을 할 수 없는 게 진짜로 최고의 저의 약점이었어요. 이게 막 긴장해야 돼요. 이거 해가지고 괜히 막 이상한 말이 되진 않을까? 아니면 괜히 주위 사람 있는 잘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중독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오자마자 영어 레슨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개인 레슨을 했었어요. 집에서 이제 레슨을 하면서 이제 듣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이태원이라는 바도 가면서 외국인들과 얘기를 해봤지만 섬뜩 다가가기는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슨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저한테 외국인을 한 명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그 외국인이랑 거의 6개월을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살면서 24시간이 진짜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한국에서 지금 모델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이름이 매튜예요. 매튜인데 CF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왜 우리 진실 거짓 스프라이즈 있죠. 그런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닉네임을 하나 해줬죠. 메뚜기라고. 그래서 메뚜기 많이 이러는데 그 친구하고 6개월을 살면서 그 외국인에 대한 벽을 없앴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친구는 한국말을 배우는 입장이고 나는 영어를 배우는 입장이고 서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있다. 이거 냉장고야 하면 그 친구는 바로 영어로 얘기를 해줘요. 저 지금 냉장고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계획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하고 싶으면 말대로 계획을 나는 처음에 레슨을 배우고 그래고 빨리 가서 또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또 외국인한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두려움 없었던 게 저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한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노력은 여러분들을 당신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저는 저의 철학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식하고 싶은 게 노력만큼 따라올 수 있는 대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 뒤에는 항상 성공이 있는 거고 그 노력은 절대 여러분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노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시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간에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의 주인공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소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형들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형들 잘 만나셨다는 네. 얘기죠. 휴전선 넘어서 모스크바 지나서 유럽까지 달리는 통일열차의 기관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노동이야말로 인간이 동물하고 구분되는 대단히 중요한 잣대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노동이 왜 이렇게 천대받고 또는 불온시되는 건가? 여러분들은 나약한 취업 준비생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예비 노동이에요. 머리살 나게 드세요? 네. 머리 바꾸니까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냥 가볍죠, 뭔가 산뜻하고. 저는 원장님 하러 꼭 갈게요. 샵에 가려고. 네,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머리 이렇게 많이 자를지 모르셨죠? 네. 그냥 기분 전환으로 뭐 이러고 다녀야지. 근데 고데기를 어떻게 맨날 해야 되지? 몇 년 기르셨어요? 뭐? 3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르었어요. 그냥 뭔가 앞으로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마음가짐이 새로워진다 해야 되나? 해도 바뀌었으니까. 저요! 와, 뭐야? 드려요? 축하합니다. 나를 대한 장점이죠. 가슴은 행동으로 실제로 승리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고요. 레스토랑에서 Since we